박선철 전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봉협상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책, 작년에 발간한 제 책 연봉협상의 비밀이라는 책의 내용을 주로 발췌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봉협상은 시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연봉협상은 대부분 시기가 있습니다. 연초에 주로 많이 하죠. 하지만 연봉협상은 자신이 유리할 때 항상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큰 성과를 냈다든지, 또는 노동시장에서 자기를 많이 찾는다든지, 또는 자기가 다른 회사에 이직이 확정됐다든지 하게 되면 회사는 처음에는 연봉을 2, 3% 올려줄 듯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엄청난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자기들이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당신이 여러분이 그 퀄리티가 높은 직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시 뽑으려면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불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카운터오파, 역제안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려고 돈을 많이 올려줍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 회사라면 여러분에게 30%의 급여를 인상을 시켜줘도 그 회사원 각각에 미치는 영향은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회사가 전체한테는 3% 올려주고 당신한테는 30% 올려줘도 회사 전체의 급여 예산에는 3.3%의 영향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연봉협상은 회사가 정한 인상률 내에서 조정된다.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의 협상 역량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들쭉날쭉하게 급여 인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을 잘 못하는 직원은 급여를 낮게 받고,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또 협상력이 높은 직원은 급여를 높게 받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회사 평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3%에 맞춰지는 그런 정해진 인상률 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봉 인상은 상사가 요구하는 것이다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체적으로 연봉 인상은 상사가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 우는 아이 젖 먹인다는 말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연봉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해서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같은 직급이고 비슷한 근속이지만 급여가 다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들쭉날쭉하게. 왜냐하면 급여가 그렇게 약간 높은 직원들은 상사한테 계속 그걸 이야기해 가지고 자기의 급여를 높였기 때문에 급여가 다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연봉은 공평하게 인상된다. 이것은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O 또는 X입니다. 여러분들의 협상력에 따라 연봉의 인상률은 달라집니다. 자, 특히 경력직 같은 경우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연봉이 많이 결정됩니다. 회사가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사는 일단 연봉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이 돼요. 돈을 더 주고 직원을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보다 경력직은 급여를 더 주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연봉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데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O 또는 X입니다.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 상사가 짜증을 내고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말로 잘한 업무에 대해서만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연봉 인상을 요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봉 조정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연봉 조정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가 여러분들의 연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의 또는 인사부의 선입견과 편견, 오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편견과 오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연봉은 매년 인상된다입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매년 인상이 되죠. 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연봉이 인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연봉을 좀 자발적으로 깎는 그런 현상도 생깁니다. 또 장기 근속자의 경우는 임금 피크제가 있어 가지고
연봉이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회사 이직할 때 현 회사의 급여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히려 깎여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매년 인상된다는 그것은 대체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부에서 연봉은 인사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상호간에 연봉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자기의 연봉을 갖다가 다른 직원들이랑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면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불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인사부에서 그런 걸 그렇게 강요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급여가 사람마다 다 틀리고 또 같은 직급이라도 다 틀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인사 비밀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연봉 인상에 있어서는 많은 주관적인 편견과 오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골치가 아프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연봉은 인사 비밀이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정보 교환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거 설명하느라고 인사부 업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논의는 하지 말자 하는 것이 바로 연봉은 인사 비밀이다 하는 거의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